요즘 웹이나 앱 서비스를 만들 때 위처럼 소셜 로그인 기능을 구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웹사이트에 직접 가입하지 않고 사용자의 타 서비스 계정을 이용해서 가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소셜 로그인을 구현할 수 있게 하는 OAuth 2.0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OAuth 2.0을 간단하게 말하면 사용자가 사용 중인 다른 서비스를 우리 앱에서 대신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여기 우리가 만든 앱과 사용자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시가 있으면 좋으니 간단히 사용자의 스포티파이는 멜론처럼 해외에서 사용하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데요. 이런 스포티파이로부터 사용자의 재생 목록을 가져와서 MBTI를 맞춰주는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 플레이리스트를 입력하면 MBTI를 추출해주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건 사용자의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이를 입력받는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사용자가 모조리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다 적기 전에 사용자가 떠나버릴 확률이 더 크겠죠. 두 번째 방법은 저희 쪽에서 스포티파이로부터 직접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스포티파이로부터 재생 목록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사용자의 플레이리스트는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어서 오직 로그인한 사용자만 볼 수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저희 앱은 해당 재생 목록에 접근할 권한이 없습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는 사용자로부터 스포티파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단순하지만 딱 봐도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저희한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냅다 건네주기 부담스럽고 서비스의 입장에서도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잘 간수해야 하는 것은 큰 부담입니다. 모든 정보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양도한다는 것은 보안상 많은 허점을 만듭니다. 이때 우리는 OAuth 2.0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포티파이를 비롯해 여러 서비스에서는 OAuth 2.0 방식으로 사용자로부터 인증을 받고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신 조금 더 복잡한 절차가 추가됩니다. 우선 OAuth 2.0에서의 그 역할을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역할을 기준으로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볼 텐데요. OAuth 2.0에는 총 네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리소스 오너, 그다음 클라이언트, 리소스 서버, 오서라이제이션 서버 이렇게 있습니다. 갑자기 용어가 늘어나서 당혹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다 앞에서 나왔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리소스는 먼저 앞에서 말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한 다른 서비스에서의 데이터입니다. 저희 앱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본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플레이리스트가 되겠죠.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리소스 오너는 해당 리소스의 소유자입니다. 여기서는 사용자를 얘기합니다. 클라이언트는 리소스를 요청하고 사용하는 쪽입니다. 사용자의 리소스인 플레이리스트를 요청하는 저희 앱을 말합니다. 오서라이제이션 서버와 리소스 서버는 각각 인증을 위해 무언가를 주는 서버와 리소스가 저장된 서버입니다. 상황에 따라 이 둘이 같을 수도 있지만 명확한 구성을 위해 OAuth 2.0에서는 이렇게 두 역할을 나누어 놨습니다. OAuth 2.0에서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OAuth 2.0 프레임워크 문서에는 네 가지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Authorization Code, Implicit, Resource Owner Password Credentials, 그리고 Client Credentials입니다. 각각 리소스 소유자가 인가 서버를 통해서 인증한 뒤 클라이언트에 인가 코드를 제공하는 방식, 그리고 인가 코드를 생략하고 액세스 토큰을 바로 발급받는 방식, 요거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직접 사용해서 액세스 토큰 발급받는 방식, 이거는 리소스 소유자 없이 앱에서 직접 독립적으로 리소스에 접근할 때 사용이 됩니다. 이 중 주로 사용되는 것은 Authorization 코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방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이언트는 저희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여기서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그냥 앱이라는 의미에서가 이제 모바일 앱에서의 의미가 아니라 웹이든 앱이든 그 어떤 동작을 하는 애플리케이션이라는 뜻입니다. Authorization 서버 여기에
입장에서는 아무나에게 자기네 서비스 로그인 기능을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앱이 해당 로그인 서비스와 나아가 제한된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로 앱 이름과 로고, 기본 정보 등 정보와 함께 로그인에 성공하면 브라우저에서 호출될 리다이렉트 URI 혹은 콜백 URL이라고 부르는 것을 적어서 제출을 하면 서비스에서는 해당 앱이라는 것을 인증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발급해 줍니다. 이는 내가 해당 서비스에 등록한 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클라이언트 시크릿의 경우 저희 앱을 위한 비밀번호나 마찬가지이므로 유저나 다른 곳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저희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뜻하는 리소스 오너는 스포티파이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요거는 저희가 제공을 하는 HTML의 화면에 있는 버튼입니다. 버튼을 클릭해서 로그인을 저희 앱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HTTP 응답을 이용해서 302 코드를 포함한 응답을 이용해서 OS 서버, Authorization 서버의 로그인 페이지 URI로 리소스 오너를 이동시킵니다. 여기서 302 코드 HTTP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진 않겠지만은 HTTP에 이 302라는 코드를 넣어서 이제 반환을 해주면 브라우저에서는 담겨 있는 이 URL로 자동으로 이제 이동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URL에 저희 앱에서 OS 서버가 우리 앱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그 다음에 리다이렉트 URI 그리고 스코프 등 몇 가지를 포함해서 이제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합니다. 여기서 스코프는 클라이언트가 소셜 로그인을 통해 정확히 어떤 리소스를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소셜 로그인을 이용할 때 나오는 정보 제공 동의사항에 올라가는 항목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가 불필요한 리소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사용자는 OS 서버가 제공하는 로그인 화면에서 그 로그인 및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리소스 접근에 동의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 로그인 이제 소셜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이동하는 화면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카오로 로그인,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 내 아이디로 이제 로그인하는 화면이 나오죠. 그거를 이제 앱에서 받았던 URL로 이 OS 서버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해당 페이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로그인 정보를 OS 서버에 전달을 하고 그러면 해당 OS 서버는 이러이러한 이제 스코프에 담겨 있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물어보고 이제 리소스 오너 사용자는 이걸 동의한다라는 거를 이제 다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은 OS 서버에서도 다시 이제 302 코드를 넣어서 리다이렉트 URI 저희가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이 URI를 이제 등록했던 이 URI에 코드라는 거를 포함시켜서 리소스 오너를 돌려보냅니다. 액세스 토큰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앞선 과정에서 OS 서버로부터 액세스 토큰이라는 것을 얻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액세스 토큰은 우리가 원하던 사용자만 접근 가능한 리소스에 우리가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는 키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소스 아까 서버에서 그 플레이리스트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액세스 토큰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죠. 당연하겠지만 액세스 토큰을 그냥 얻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사전에 등록된 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클라이언트 시크릿과 사용자로부터 해당 리소스에 접근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는 코드, 방금 받았죠? 코드가 모두 필요합니다. 클라이언트 시크릿은 이제 앞서 봤던 것처럼 앱 서버가 원래 가지고 있고 이제 코드는 받아왔으니 이걸로 액세스 토큰을 요청해서 리소스 서버에 리소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던 클라이언트 시크릿과 리소스 오너로부터 리다이렉트를 통해서 받은 이 코드를 OS 서버에 이제 전달을 하면 액세스 토큰을 반환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 해당 액세스 토큰으로 리소스 서버에 어떤 거를 원한다고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그거를 이렇게 받게 되고 그러면 저희는 원하는 리소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에게 MBTI 정보를 반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소셜 로그인은 앞선 방법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접근하고자 하는 리소스가
플레이리스트 같은 게 아닌 사용자의 이메일 등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OAuth 액세스 토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메일 정보는 이미 사용자로부터 로그인 과정을 거쳐서 인증을 받아야만 얻을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비밀번호의 역할을 합니다. 이를 활용하면 개발하는 어플리케이션은 별도의 사용자 인증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모든 과정을 OAuth 서버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 해당 그림은 그 과정을 최대한 간략하게 표현해 보려고 한 소셜 로그인 과정입니다. 이렇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로그인을 요청하면 소셜 로그인 URL을 이제 반환을 해주고 그걸로 오서라이제이션 구글을 조금 예로 들었는데요. 이제 구글 오서라이제이션 서버에 요청을 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코드를 받습니다. 코드를 받고 나면은 이제 코드를 이제 클라이언트로 전달을 하면서 내가 로그인 되었다라는 이제 서버 토큰이 있는데 요거는 내가 로그인을 하였다라는 것을 인증할 수 있는 그 클라이언트가 제공해주는 리소스입니다. 요거를 받는 게 최종 목적이고 요거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리소스 오너가 여기에서 내가 한 명의 인증할 수 있는 사용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코드를 줌으로써 클라이언트 시크릿과 코드로 오서라이제이션 서버에서 액세스 토큰을 받아오고 이 해당 부분 똑같죠. 액세스 토큰을 통해서 이제 구글 리소스 서버로부터 이메일을 받아옵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이 이메일을 가지고 이 이메일이 구글로부터 인정받은 회원인 이메일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 이메일로 리소스 오너를 자기 서버에 등록을 시켜준 다음에 서버 토큰을 만들어서 반환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OAuth 2.0의 큰 그림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사실 단숨에 이해하기 쉽지 않은 시스템이지만 실제 구현을 위해서 또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시면 아마 감이 오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설명드린 내용은 OAuth 2.0 프레임워크의 추상적인 과정이며 실제 구현은 이용하려는 OAuth 서버마다 OAuth 서비스마다 그리고 내가 구현하려는 시스템마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 앱에서는 소셜 로그인을 만드실 때는 그 모바일 네이티브 환경에 제공되는 SDK를 통해서 액세스 토큰 발급까지 한 번에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사용자 모바일 앱에서는 클라이언트로 액세스 토큰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 권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코드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로그인을 자체적으로 요청해서 액세스 토큰까지 만든 다음에 서버로 전달하면은 해당 액세스 토큰으로 사용자를 확인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이 사용되는 이유는 이제 모바일에서 리다이렉션 방법을 이용할 경우 웹뷰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 웹에서 사용되는 브라우저에 비해서 보안상 취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실제 구현을 하실 때에는 이용하려는 OAuth 서비스의 공식 문서를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피드백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